예, 우리 먼저 이현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저희 오늘 그 치유상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저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야 저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거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가족상담 또 부부상담 전공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부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금년 8월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됐다 그래요. 고령사회가 됐다 그러면서 인생 100년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가움만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인생 100년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 살게 되면서 이 가족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인가 했더니 가족들이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대가족으로 살던 게 언젠가 핵가족이 됐는데 언젠가 핵가족이 이제 1인 가구가 되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부가 살던 모습들은 거의 없어지고 1인 가구로 살게 될 것이고 또 가족들의 모양은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해체되는 걸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든지 붙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 어떡하지?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저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족들의 모양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해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변화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 특별히 이 가족관계가 또 가족의 모양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해체되는 가족들, 말하자면 1인, 핵가족에서 1인이 되는 게 해체죠. 또 부부가 살다가 영원히 살지 않고 중간에 헤어지겠다도 해체가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면은 한국에 애를 안 낳는 것도 세계 최고다. 또 이혼도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어떤 모양으로 이혼을 하는지. 왜 그런가 하면은 저에게 상담 오는 부부들 중에서 참 차이가 있어요. 이혼하는 상황에서 여자들은 당당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은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혼 당할까봐 겁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들어서 알잖아요. 이게 무슨 세상이 되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의 이혼은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혼을 청구해요. 거의. 또 하나는 노년의 이혼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황혼이혼이라고도 하는데 노년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이 안 됐어요. 또 이혼하는 사유가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부당한 학대를 받고는 내 살기 싫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전통적인 예전에 좋다고 하는 식대로 나는 살기 싫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걸 원한다는 것인데 남성들은 이런 얘기들을 별로 안 하는데 여성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소리라면 이러한 소리를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조금 앞서가죠. 일본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인데 일본에서는 이혼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았는데요. 사실은 이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지기 전에도 가정 내 이혼들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체면이 있고 또 아이들의 그 결혼 등에 지장이 있을까봐 여성들이 이혼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이혼한 것 같이 사는 부부들, 그걸 이제 가정 내 이혼이라고 한다면 1980년대 말부터 나리타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리타 공항 아시죠? 그 말이에요. 그럼 나리타 공항의 이혼이 뭐냐 말이죠. 신혼부부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와요. 가서 신혼여행을 해보니까 이 남자 내가 믿고 살겠냐고요. 뭐냐면 일본에선 근사해 보였는데 나가서 영어로 뭐 시켜야 되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문법을 알아야 영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여성들은 몸짓 발짓해 가서 먹을 거 갖다가 다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남자를 먹여주다 보니까 내가 결혼 이거 하는 건가?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 돌아오는 순간 각자 헤어져서 자기네 집으로 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리타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나리타 이혼 2가 나왔어요. 요번에 나리타 이혼 2는 숙련 부부들, 나이 든 부부들의 이혼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공항에서 다 신혼여행 빠이빠이 하고선요.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해요.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아이들 결혼시킬 때까지 살겠다였어요. 자, 그래서 나리타 이혼 2는 이제 중년 부부들의 이혼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숙련 부부가 이런 데 들어가겠죠. 자, 정년 이혼이라는 건 뭡니까? 이혼하려면 계산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 받아야 될지. 자, 그래서 남편들이 정년할 때 기다렸다가 연금이랑 계산해서 하는 게 정년 이혼입니다. 자, 이러한 이혼 외에도 최근에는 사후 이혼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2010년대 이후에요. 사후 이혼은 뭐냐면은 이것도 또 여성들이 지금 하는 건데요. 남편들이 죽은 다음에 나는 이 배우자하고 인척관계 이제 이거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죠. 근데 이거 지금 뭐 말하는 거냐 말이죠. 어쨌건 사후 이혼이라는 것도 등장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등장한 또 조론이라는 거,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지만 어쨌건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결혼관계 유지하면서 서로 영어로는 living apart together 그래요. 따로 떨어져 살지만 같이 사는 거 이거 조론으로 들어가자 이거였어요. 자, 이미 미국에서도 이런 그 황혼이혼이라는 말들은 많아졌고 이 황혼이혼이라는 말은 50대 이상의 부부들이 유난히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언젠가부터는 젊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50대 이혼은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했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자, 그랬더니 베이비 부모들, 2차 대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해가면 뭐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좀 들어가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들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베이비 부모들의 부모들은 과연 결혼이 행복해서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60이나 70쯤 살면 세상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됐거든요. 앞으로 20, 30년 살기에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가 된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혼들을 바라보면서 이혼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자, 물어보는 거죠. 왜 이혼을 하느냐? 자, 그러면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싶다. 또 아까 사후 이혼 같은 것도 보세요. 더 이상 그런 관계는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관계가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는 거고 또 뭔가 그 평등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또 평등한 세상을 좀 살아가는데 이러한 불행한 것은 내가 막고 싶다. 자, 이래서 이혼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연구가 되어지는 것들은 이혼하는 부부가 그러면 혼자 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인생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괴로워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외로워서 재혼을 하든지.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자, 혼자 살려고 헤어져 보니까 너무 외로워요. 다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또 만만치 않거든요. 또 이혼을 하는데 그래서 재혼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 그 비율이 초혼 부부들보다 앞서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니 저러니 자꾸만 바꿔봤자
바꿔봤자 거기가 거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잠깐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해로하는 부부들은 어떻길래 해로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상당히 행복하냐? 자, 그래서 이제 그 물어봤죠. 또 연구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바뀌더라. 존경과 신뢰로 바뀌어가더라. 자, 그래서 나는 이 결혼 계속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중요한 것이 사랑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랑이 열정적인 사랑, 아니면 젊었을 때의 사랑이 중년 이후에도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든지 사랑을 느끼는 것을 너무 열정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젊은 시절의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익어가는 것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개념을 바꿀 수 있으면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익혀가면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 전문가들을 이제 가족 치료자들 아니면 부부 치료자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족 치료나 부부 치료는 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한 파트인데요. 초기에는 개인 치료에 전념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그 가족들 간의 문제 속에서 개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950년대 이후부터 가족의 그 관계에 대한 그 가족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받게 되고 가족 치료가 상당히 발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부부 치료를 특별히 이렇게 특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 가족들이 또 부부들의 문제가 변화하는 걸 보면서 부부 치료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특별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부부 치료가 상당히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해 줄 겁니다. 그런 그 어떤 뇌과학에 대한 발달이라든지 또 아주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아서 특히 그 비쇼프 같은 사람은 이 부부 치료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러한 이유들로 몇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많이 등장하는 분들이 슈 존슨이나 아니면 앤드류 크리스텐슨 아니면 존 가트만 등인데, 오늘 제가 존 가트만 얘기를 특별히 더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들여다보시면 심리과학 다큐에 그런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의 특색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주제가 되는 분이 이 존 가트만의 연구입니다. 존 가트만은 시애틀에 사랑 실험실이라고 했어요. 러브 랩이라고 해서 부부들이 거기에 지내는 걸 보면서 부부들이 어떤 부부들이 잘 지내나, 자, 그러면서 많은 연구들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이 존 가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들이 어떻게 서로가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예측할 수가 있대요. 이혼할 부부들을. 그럼 이혼할 부부들을 예측한다는 거는 이 존 가트만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나쁜 부부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좋게 한다면 이걸 막을 수가 있는데 92% 굉장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특히 이제 4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비난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만 합리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벽을 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죠. 이런 4가지 특색이 이혼하는 부부들은 특별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부부들은 이혼하기 쉽더라는 거죠. 자,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정을 가진 사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정이라는 것도 또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우정은 뜨거운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차가운 사랑도 아니고 미지근하면서 익어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 같은 사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존 가트만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 이것을 부부관계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부 치료자들은 염두에 두고 실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더 좋은 나, 또 베터 하프라고 그러죠. 더 좋은 나를 찾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또 해체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나를 찾기 위해서 이혼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나는 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자아실현이라는 거,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이 자아실현을 공동체 없이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우리들은 다 성인이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를 양육해줬던 부모님들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나요? 이러한 좋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은 부부가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부부가 좋은 관계를 갖고 살 때 거기서 아이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people maker라는 말도 썼는데, 부부들은 그렇게 중요한 관계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회가 달라지면서 어떤 가족의 형태는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가족들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은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러죠. 디비주얼은 나눈다는 것이고 이는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은 나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인디비주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아버지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귀한 가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